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에서 좀비처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정의 표시를 공부하겠습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허위표시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이 통정의 표시를 가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제 강의 노트 구입하신 분은 그 페이지를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08조 보시면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는 모유로 한다. 비진이 표시는 혼자 헛소리인데 통정허위는 통정 둘이 짜고 헛소리한 거라 당사자 간에 언제나 모유가 됩니다. 2항에서 전항이 1항이죠. 1항 의사표시 모유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입니까? 그냥 선이죠. 그러니까 선이면 과실, 무과실 다 보호됩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가 가정형인데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죠. 근데 그 무효 가지고 선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이니까 과실도 다 보호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예, 선이 그러면 과실도 포함되고 무과실도 포함됩니다.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됩니다. 100%가 아니지만 제3자는 거의 대부분 선이면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선이면 과실, 무과실 보호됩니다. 100%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겠죠. 강의 노트 28페이지 밑으로 오세요. 은닉의기와 통용의 표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합니다. 감남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료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을료에게 마음을 줘도 안 받습니다. 몸을 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얘라 모르겠다. 부동산을 줘야지.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비교할게 밑에 사례. 갑에게 X란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채권자입니다. 갑이 채무자죠. 근데 갑은 A 돈을 떼어먹기로 작정해서요. 근데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X라는 부동산을 경매 등 강제 집행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A를 따 돌리려고 친구 을과 가장으로 매매해서 을 앞으로 X부동산 등기를 빼 돌렸습니다. 그럼 윗사례와 아랫사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남녀가 있는 겁니까? A가 있는 겁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윗사례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죠. 얼마나 애틋합니까? 지금 좋아 죽겠어요. 근데 아랫사례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나요? 의사가 없죠. A를 따 돌리려고 등기를 잠시 빼둔 겁니다. 그래서 윗사례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그게 은닉행위입니다. 증여가 유효인가 보는 겁니다. 감남 증여할 의사가 있죠. 을려 지금 좋아서 환장했죠. 둘 다 증여할 의사가 있으니까 은닉행위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을려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을려는 감남과 혼인을 해야겠죠. 받을 거 받으니까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멀리 도망갑니다. 병은 보통 매매할 때 을을 처받겠죠. 갑과 후 사실을 모르겠죠? 선일 겁니다.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이 악이 똑같습니다. 병은 을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니까 앞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유효하게 을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을의 소유권 등기가 유효죠. 그럼 모든 걸 다 갖춰서 수학으로 100입니다. 그럼 병이 100을 생겨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그냥 100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 악이라도 100은 배에 가면 끝납니다. 등기는 간단해요.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은 악이라도 100 그대로 생겨받습니다. 근데 아랫사례는 가정매매가 무효죠. 그러니까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을이 갑을 또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병은 보통 태어나서 매매할 때 을을 처음 받겠죠. 갑과 을 간의 사실 이걸 모를 겁니다. 선이라면 원래 등기가 무효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이 무효가 돼야 될 텐데 아까 허위표시 무효는 108조 2항에서 선의 3자에게 무효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 때문에 A까지 포함해서 A든 갑이든 을이든 그 누구도 선의 병에게 무효라고 주장,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8조 2항 때문에 예외적으로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을 알았대요. 갑과 을 간의 사실을 알았다면 아까 악의 3자 보호 규정 없죠? 그럼 무효가 무효로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무효면 수학으로 0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럼 0은 0 이게 원칙이거든요. 0은 0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108조 2항에서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죠.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규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병이 유효라면 0이 100, 100으로 바뀝니다. 그 등기는 간단합니다. 여기 위쪽 앞사람 100이죠. 그럼 뒷사람 무조건 100 가면 끝나요. 아랫사례 앞사람이 0이잖아요. 그럼 원래 0, 0은 0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여기처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간단해요. 100은 100입니다. 0은 0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병은 보통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그럼 갑과 을 사실을 모르겠죠?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추정받으면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과 병이 싸웁니다. 병은 자기가 선이 그래요. 갑은 병도 악이 그럽니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자신이 스스로 선이라고 입증할 책임 없고 병과 다투는 가장 양도인 갑이 이 무효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무효는 100%예요. 뭐든지 유효하다고 입증하는 게 아니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무효는 100%입니다. 무효 주장자가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사례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좀비기출문제집 13페이지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그럼 증여했습니다. 유효.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장 이게 가장매매죠. 매매에 쓰세요. 무효. 매매로 가장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그럼 등기는 유효죠. 왜 유효죠? 이 왜 유효인가 원인을 꼭 아셔야 돼요. 왜 유효죠? 증여가 유효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유효입니다. 그럼 유효니까 100 써요. 100.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을 써요. 100. 을 유효죠. 을은 X토지를 병. 너는 무조건 100. 아까 100은 100 그랬죠. 악이라도 100.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겁니다. 그럼 박스가 나오면 4개죠. 밑에 확인하세요. 1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 다 있네요. 이런 게 제일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럼 1번 기억. 갑병 사이 매매는 무효 맞았고 니은 갑을 사이 증여 은이갱이 유효 맞았습니다. 지금 병은 100 유효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병이 소유자 유효입니다. 리을 병 유효 100이에요. 그럼 병이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선이죠. 악이어도 유효잖아요.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 유효죠. 유효? 악이도 유효입니다. 100은 100. 병은 소유권 취득한데서 맞았습니다. 100은 100 취득합니다. 결론을 100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악이어도 100. 그래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사례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따 틀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좀 이따 틀립니다. 안 틀릴 것 같죠? 자, 2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허위 매매계약, 매매했습니다. 통정허위라 매매는 무효라고 쓰세요.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주었다. 그럼 등기도 무효죠. 원인, 매매가 무효면 결과, 등기도 무효. 그 을 써요. 0, 무효니까 0. 을은 이러한 사정을 자 모르는 평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왜 무효죠? 허위 표시 무효인데 제3자 평이 선이네요. 그럼 씁니다. 100. 선이니까 유효죠? 0이 선이라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이제 틀린 겁니다.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 했죠? 우린 법조문과 판례만 나옵니다. 그럼 1번. 갑과 을은 무효죠. 당사자 무효. 그러니까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죠. 2번. 갑은 평 100이죠. 100. 선이 평 100. 평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평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 무효. 평이 악이라는 무효 사유를 주장자가 증명하라고 그랬죠. 5번 평은 선이면 보호됩니다. 선이면 과실도 보호되죠. 제3자는 선이면 보호돼요. 과실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죠. 그래서 제3자는 거의 대부분 선이면 보호됩니다. 과실 있어도 보호됩니다. 또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허위 표시 제3자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자, 허위 표시 3자는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먼저 허위 표시 가장행위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온 자를 제3자라 하죠. 가장행위 이전에 있던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위 표시 3자란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후에 나온 자를 제3자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수만 따지면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가장행위 허위 표시로 매매했죠. 을 앞으로 등기하면 다 무효입니다. 그럼 가장 매수인 을로부터 평이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이후에 평이 나왔죠. 그럼 평은 제3자입니다. 가장 매매가 먼저 있고 이를 통해서 이후에 나왔죠. 시간적으로 후에 나왔죠. 제3자입니다. 그럼 제3자니까 선이면 보호되고 물론 악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제3자예요.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이후에 나오면 제3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에도 제3자죠. 가장 매매가 없었다면 평은 다 나올 수 없었죠.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3자 맞습니다. 다음 갑과 을이 가장 채권, 가짜 채권이 있어요. 이게 허위 표시죠. 그럼 얘는 제3자죠.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이후에 나오면 제3자입니다. 이걸 가압류했네요. 그럼 제3자입니다. 다음 갑부동산을 을과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합니다. 이게 허위 표시 가장행위죠. 그럼 얘는 제3자죠. 가장행위가 있고 이후에 나오면 제3자입니다. 이걸 저당 설정해도 제3자입니다. 제3자. 항상 제3자는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이를 통해서 이후에 나온 자가 제3자고 그 전에 있던 사람 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갑과 을이 가장 채권이 있어요. 갑이 가짜 채권 채무자, 을이 가짜 채권자. 근데 가짜 채권자가 파산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을도 빚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을에 대한 채권자, 파산 채권자가 있는데 이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 을의 재산을 관리한 파산 관제인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그럼 평은 당연히 제3자죠. 그러면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데 자, 우리 법원은 어차피 평은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니까
병이 선이 악이는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논리가 없이 외우셔야 돼요. 우리 법원은 이 병을 파산채권자를 병이나 파산채권자를 보호할까 보호하지 말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보호하고 싶어요. 그럼 보호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겠죠. 그래서 파산채권자가 만약에 10명이라면 이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은 선이 그랬어요. 즉 파산채권자 10명 중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즉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논리가 없어요. 그냥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파산채권자 한 명만 선이라도 병은 선이, 즉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인 얘는 선이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결론을 내오세요. 시험장에서 이걸 전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파산관제인 5글자죠. 그럼 선이 제3자 5글자입니다. 5글자. 그럼 쌤, 악이 제3자도 5글자네요. 그럴까봐 파산 시옷자죠. 시옷. 그러니까 시옷, 선이. 시옷, 선이 제3자라고 외우세요. 파산관제인 나오면 선이 제3자 이제 외웁니다. 이 사례가 원래 파산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IMF 때, IMF, 우리 은행이거든요. 우리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려고 가짜로 채권을 만들었는데 은행이 파산된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적인 아픔이죠. IMF. 그래서 시험 범위 아닌데 이걸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 선의 제3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허위표시 제3자가 아닌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3명을 지금 외웁니다. 대표적으로 강의노트 30페이지 있어요.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니니까 여기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보호 안됩니다. 그리고 대리인과 본인 동일시할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라 보호되지 않는다. 즉 대리인이 가장행위했더라도 본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음 상속인, 아버지가 가장매매 매수인, 아버지가 매수인이에요. 그럼 상속인은 아버지 권리를 포괄 승계하니까 아버지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제3자로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을 딱 외우세요. 그래서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아요.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3이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 그래서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 이제 갑과 을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채권은 진짜 채권입니까? 가짜 채권입니까? 이 가짜라고 써있나요? 안 써있죠? 진짜 채권이죠. 진짜 채권. 그럼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인데 이 진짜 채권을 가장으로 양도했습니다. 이게 허위 표시죠. 그러니까 을이 돈이 없는 것처럼 가짜로 양도했습니다. 그럼 허위 표시죠? 그러면 채무자는 허위 표시 전에 있었나요? 이후에 있었나요? 허위 표시가 2번이죠. 이건 1번이죠. 허위 표시 이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죠. 이제 정이 나온다면 정이 제3자일 겁니다. 갑은 제3자 아니에요. 허위 표시 이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 허위 표시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아까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이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이게 정답이죠.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1, 2, 3, 4, 5에서 굴궁의시가 시험에 자주 나온 거 2번, 5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 3번, 4번은 가끔 나와요. 근데 1번, 4번에 밑줄이 있죠? 이 밑줄은 제 요약집, 제 합격서에 없는 지문이라고 그랬죠. 1번
가장 전세권, 이게 허위 표시죠. 그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했다. 가장 전세권이 먼저 있고 그걸 가압류해서 아까 사리 봤죠? 얘는 후에 나와서 제3자다. 3번 가장 양수인이 가장 매수인 허위 표시했죠. 그리고 그 후에 저당 설정하면 제3자죠. 가장 매매가 먼저 있고 그로부터 시간적으로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럼 4번도 마찬가지네요. 3번, 4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두 개를 동시에 딱 동그라미 치세요. 딱 동그라미 치면 그 후에 가등겠죠? 그럼 제3자다. 가장 매매 후에 나왔죠? 제3자입니다. 5번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 부채권 가로쳐 보세요. 이걸 가로치면 이걸 아까 네 글자로 가장채권, 가장채권이라 했습니다. 네 글자로 가장채권. 그걸 가압류해서 그 후에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 제3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제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아주 쉽습니다. 네, 4번 통정의 시품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아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그거 보입니까? 그거 빼보세요. 그럼 디귿에 디리에서 본인 보이죠? 리을 또 나왔네요. 허위 표시의 제3자를 이해하게 하게 제3자 보이죠? 그럼 제3자의 3, 대는 속하지 않는다. 이거 빼면 그냥 답이 1번, 기억, 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우시라 그랬죠? 간단합니다. 1초 만에 푸셔야 돼요. 그럼 기억 보세요. 통정허위 표시한 채권. 아까 이거 나왔잖아요. 이걸 네 글자로 가장채권, 가장채권. 이걸 가압류한 자. 가장채권이 먼저 있고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래서 기억 이거 가로치시고 가장채권 쓰세요. 그럼 3번 문제하고 똑같네요. 니은도 가로쳐 보세요. 허위 표시 후에 설정된 전세권 가로치시고 이걸 아까 5글자로 가장전세권 3번에 나왔잖아요. 이래 문제는 좀비처럼 나오고 또 나옵니다. 가장전세권 썼나요? 이게 허위 표시고 저당권 그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이라고 2초 만에 풀었습니다. 5번 허위 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3번, 5번이 많이 나와요. 1번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진위와 표시 불일치 헛소리에 관해서 상대방과 통정 합의가 있어야 되죠. 2번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럼 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금채취에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중해요.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 매매로 가장했으니까 매매는 무효. 근데 은닉행위, 증여는 유효죠. 그러니까 증여, 매매 모두 무효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1번 문제에서 뭐라 했나요? 은닉행위 유효. 근데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 틀린다 그랬죠. 틀렸죠? 아, 맞췄으면 축하드립니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증여는 유효. 그러니까 모두 무효 틀렸죠? 좀 이따 또 나와요. 4번 통정의 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법인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겠죠. 5번은 여기 파산관제인 범위인가? 그럼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느나 즉 한 명만 선이라도 선이 맞았죠. 파산관제인 선이 제3자 외웠죠?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 칠 끝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1번 또 나왔네요. 가장채권 허위 표시죠? 가압류 후에 나와서 제3자다. 2번 또 나왔죠. 가장전세권 허위 표시라 후에 나온 자 저당권 채권자 제3자다. 3번 자 채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 그랬죠. 양도 매매가 가짜고 채권은 진짜입니다. 그럼 진짜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변제 전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가장양도 이전에 있어서 제3자 아니라 했죠. 답이 3번입니다. 자, 밑에 그림에서 채권이 먼저 있고 가장양도가 후에 있죠. 그럼 채무자는 가장양도 이전에 있어서 제3자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답이 3번입니다. 4번은 그냥 파산관계인 제3자다. 5번 가장 채권 채무, 이게 허위 표시죠. 가장 채권 채무, 이걸 보증했다. 그럼 제3자죠. 가장 채무가 먼저 있고 이를 통해서 이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럼 보증하고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제3자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7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여기 그때 파산 관제인 보여요?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한 명만 선이라도 선이 맞았네. 1번이 정답이네요. 그게 애웠잖아요. 파산 관제인 선이 제3자 애우니까 2번부터 읽을 필요 없죠. 안 애웠다면 1번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또 2, 3, 4, 5 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웠으니까 2번부터 읽을 필요 없죠. 그래서 애우는 겁니다. 시험은 시간과 싸움입니다. 2번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 취소. 이게 틀렸죠. 우리 시험 범위에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애웠잖아요. 제착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럼 비진이 표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란 말이 무조건 틀렸습니다. 3번 완전히 코미디예요.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으니까 착오가 아니라 통정의와 구분되죠.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문을 만들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 사람. 4번 허위 표시 모유에 대응하려는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랬죠. 선의란 걸 증명해 간다 틀렸죠. 추정된다. 5번은 다음 시간 하는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의 계약을 적부하게 해지했죠. 그럼 착오유로 취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치 공부해요. 자, 8번입니다. 통정의 표시 옳은 거죠. 1번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안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통정, 합의가 둘이 짜야 돼요. 안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짜야 됩니다. 2번 또 나왔네요. 가장행위가 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 증여는 유효 그랬죠. 유효. 지금 3번 나왔죠.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의 표시한 경우 본인은 제3자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본인은 선의 3자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들렸죠? 본인은 제3자 아닙니다. 4번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3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맞아요. 아까 채권자 A까지 허위 표시 모유로 대항 주장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쉬웠네요. 5번 가장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금전이나 대체물을 빌려준 걸 말하죠. 돈이나 또는 쌀, 석유, 이 대체물을 빌려준 걸 말합니다. 자, 그럼 5번 가로쳐 보세요.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가로쳐 보세요. 씁니다. 가장 채권. 아까 나왔죠? 가장 채권. 지금 몇 번 나오죠? 가장 채권. 그럼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 채권을 양수했다. 제3자죠. 가장 채권이 먼저 있고 그 채권을 이후에 넘겨받아 제3자입니다. 그럼 선의, 매수인, 양수인은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9번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의관계 맺은 3자에 해당하는 자죠? 그럼 기억은 파산관제인 손들고 있네요. 정답. 기억이 있는 게 1번 있죠? 3번 있죠? 5번 있고 니은 가장 채권 채무 이게 허위 표시죠. 이걸 보증했다. 그럼 허위 표시가 있고 이후에 나와서 그 보증인 제3자 그랬죠. 그러니까 구상권이 무슨 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채권 채무가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보증해서 제3자입니다.
그럼 정답이 3번과 5번으로 나와야 돼요. 디귿은 이번 34회 처음 나와서요. 디귿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3번과 5번에서 찍었어야 됩니다. 찍어야 돼요. 그럼 디귿은 보시면 차주가 차, 빌린 사람. 임차인, 빌린 사람. 차주도 돈을 빌린 사람. 그럼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자 계약을 체결한, 그러니까 이게 가장행위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가짜 채권자, 차주가 가짜 채무자. 근데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했네요. 그러면 인수한단 말은 금융기관과 동일시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채권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아니고 그 금융기관 당사자와 동일시한 자라, 얘는 제3자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시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디귿 안 중요해요. 앞으로 디귿은 안 나올 겁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볼 걸 보기입니다. 3번과 5번 찍었어야 돼요. 확률 50%죠. 그래서 디귿이 안 중요해요. 기억과 니은이 중요합니다. 이건 틀리라고 낸 겁니다. 그래서 확률 50% 그냥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충분히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기본서를 파야 되는가? 기본서 볼 시간 없어요. 기억, 니은만 잘하세요. 그냥 어차피 틀리라고 낸 것은 틀려야 돼요. 그럼 디귿이 기본서에 있었을까요? 기본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기본서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5의 민법 규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약집이 있고 기출문제집, 그리고 강의 노트 제가 표시해드리죠. 3권이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계좌에 입금하시고 반드시 핸드폰 문자로 4개를 정확히, 특히 4번 교재명, 과목과 교재명, 특히 과목 정확히 해주세요. 그 3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약간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면 35에 무조건 합격합니다. 2권 동시에 구매하셔도 약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지금 민법 이론 강의도 진행하고 있죠.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합격서 강의를 볼 수 있고 민법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 과정이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길었지만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